그럼 이제는 각 수준의 특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명목 수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명목, 두 번째가 서열, 세 번째가 등간, 네 번째가 비율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면목 수준인데 면목 수준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성의 경우에 이제 그 남성하고 여성으로 구분하고 남성을 1번, 여성을 2번으로 넣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경우에 아까 이제 우리가 제 1절 측정을 설명할 때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여기 2라고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이제 면목 수준, 서열 수준, 등간 수준, 비율 수준을 따질 경우에는 요 숫자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성의 경우에는 2라고 있는데 이 2라고 2란 것이 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1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크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1이나 2라는 것은 어떤 수학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숫자가 아니라 그냥 남성을 1번, 여성을 2번이라고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명목 수준의 측정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의 경우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기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 천주교, 불교 구분해가지고 기독교는 1번, 천주교는 2번, 불교는 3번, 이제 그 기타에는 4번을 썼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2가 1보다 크고 3이 2보다 크고 4가 3보다 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경우에는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기타나 종교에 대한 범주를 이렇게 그냥 대등하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그 통계 우리가 뭐 크다 작다 또는 덧셈 뺄셈 곱셈 내는셈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기 성격을 짓는 변수를 갖다가 명목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명목 수의 측정인데 아마 이 경우에는 그냥 명목 변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목 변수의 예로 이렇게 종교나 성 같은 것이 명목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이렇게 대등한 관계입니다. 성은 이제 1번 남성, 2번이 여성이면은 숫자가 이렇게 2라고 2는 들어가 있지만 이 남성과 여성은 대등한 관계. 또 여기도 이제 종교의 경우에도 기독교가 1번, 천주교가 2번, 불교가 3번, 4번이 기타가 들어가 있지만 전부 다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다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목 변수는 그냥 이 종교면은 종교를 이렇게 분류하는 거, 그리고 성하면 성을 남성 여성으로 분류하는 거, 그런 거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금방 그 네 가지의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측정 수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그 단순한 형태의 측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명목 변수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하고 종교 외에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출신도 내가 출신하는 곳이 뭐 서울이냐 경기도냐 뭐 이렇게 충청도냐 전라도냐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뭐 또는 내가 좋아하는 무지개 색깔 1번 빨간색 2번 초록색 그런 것이 전부 다 면목 수준의 측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측정의 수준의 경우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면목 수준의 측정에 포함되어 있긴 있지만 이 요건은 면목 수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이 그 네 가지 수준에 우리가 다시 이제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인데 이 그 네 가지 모든 수준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포괄성의 원칙이고 또 하나의 원칙은 상호 베타성의 원칙입니다. 포괄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응답자가 응답할 경우에 거기에 이제 응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종교 이제 기와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1번 기독교, 2번 천주교, 3번 불교. 그래서 결국 이제 종교를 물어볼 경우에는 응답자가 여기서 하나라도 그 이제 고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를 전부 다 이 종교를 질문할 때는 여기 이제 고를 수 있는 범주에 모든 종교가 다 들어있어 가지고 이렇게 응답자가 여기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번 기독교, 2번 천주교, 3번 불교, 4번 유교, 5번 이슬람교, 6번 무슨 남녀 호랭이교, 7번 뭐 지랄 땡땡교, 8번 뭐 생쇼교 이렇게 해가지고
전생에 있는 종교를 다 나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포괄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건데,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큰 것만 있고 주요한 종교만 제시하고 나중에 이제 4번에서 이렇게 기타 있으면 겁니다. 기타. 그래서 이 기타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포괄성의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종교를 1번 기독교, 2번 천주교, 3번 불교, 3번 기타 하게 되면 이 기타에 나머지가 몽땅 포함되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 세 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기타에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적이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고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괄성의 원칙을 충족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상호 배타성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응답자가 하나만 체크해야지 서로 이제 중복이 되지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복이 돼가지고 응답자가 두 개를 체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와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해서 1번 1번을 100만 원, 100만 원 이하. 이제 2번을 100만 원 이상, 뭐 200만 원 이하 이렇게 썼습니다. 3번 어쩌고 썼을 경우에 이 보면은 1번이 100만 원 이하이고 2번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떤 응답자가 내 소득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일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니까 여기도 포함이 되고 또 100만 원 이상이니까 여기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사람이 이 저 응답 범주 중에서 두 개를 이렇게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상호 배타적으로 하나만 고를 수 있게 서로 중복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 상호 배타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100만 원 미만 이게 고쳐가지고 서로 이제 겹치지 않게. 그래서 이 100만 원일 경우에는 여기 이제 2번에 1번이 아니라 2번에 체크하게 하나만 체크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상호 배타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그 책정에서는 포괄성의 원칙과 상호 배타성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포괄성에는 그 이제 응답 범주에 적어도 이제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적어도 포함이 돼야 되고 그 상호 배타성의 원칙은 응답 범주가 서로 겹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상호 배타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명목 수준의 측정의 예입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 거. 이것이 이제 명목 수준 또는 명목 수준. 그러니까 이 경우의 종교는 명목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갖다 이제 명목 수준의 측정 또는 간단히 종교가 명목 변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번호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종교를 이렇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기타로 구분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명목 수준의 특정 또는 간단히 명목 변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설문지 예인데 이 설문지의 질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썼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어디에 속하냐인데 보시면 이제 이 경우에 많이 나오는 것이 포괄성의 원칙하고 상호배타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만 이렇게 주목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기타가 있어가지고 이 포괄성의 원칙은 충족합니다. 포괄성의 원칙은 이제 이 중에 내가 원하는 직업이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포괄성의 원칙인데 이 기타를 넣었기 때문에 기타에는 이외에 모든 직업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가 가 있기 때문에 포괄성의 원칙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상호배타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제가 교수다. 교수일 경우에는 뭐 전문직이고 그리고 전도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전도 이게 사무직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에도 해당이 되고 또 사무직에 해당되고 또 정규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번하고 3번하고 4번이 겹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만 고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또 여자분인데 이제 이분이 저기 이제 뭐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어디 이제 복지관에 취직이 돼가지고 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전문직도 되고 정규직도 되고 서비스직도 되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설문지에서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상호 배타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복지사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잠깐 더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